네, 좋습니다. 자기 지금부터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장 대표님 개인 인간 장현국 대표님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뭐 어떤 회사 대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추구하는 미래 목표, 비전 혹은 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제가 요즘에 삼국지를 좋아하는데요. 네. 거기 조조, 유비, 네. 뭐 성권 다 대표하는 네. 가치가 다르거든요. 네. 네. 본인은 어떤 걸 추구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 저는 그냥 네. 약간 뭐 깊이 고민했다기보다는 예. 이제 아마 삼국지 드라마가 중국에서 60부작 나온 게 2, 3년 전에 넷플릭스에 올라왔었어요. 지금 95부작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네. 그거 이제 네. 그것도 또 보고 네. 했는데 저는 이제 이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마입니다. 이기고 마지막 싶어서. 살아남는 게 네, 사마이잖아요. 이기고 싶어서 다른 네. 게 아니라 이기고 싶어서 결국엔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살면서 갖고 있는 생각은 계속 성장하고 싶다. 본인이 네, 저도 성장하고 싶고 또 저는 그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고 회사 가치도 성장하고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그 주위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하거든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꿈이라고. 예.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2025년 2월이 되면 29년 일을 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서 29년이 막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즐겁고 재밌었고 물론 늘은 아니지만 네.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은 특히나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일이 재밌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게 좋았긴 했지만 한 번도 창업을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돈도 필요해서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되니까 못한 것도 있고 또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개발을 직접 못하네. 내가 본 형들 보면 다 공대 나온 개발자 출신들인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고 가장 중요했던 건 그거였어요. 뭔가 창업을 하려면 그 업에 대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프로덕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는데 제가 게임 업계에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어떤 게임 산업,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만들어야 돼 한다는 비전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게임 업계를 경영을 하는 거는 게임 회사 투자하고 M&A 하는 건 잘했지만 이런 게임으로 앞으로 나가야 돼. 이제는 이런 게임을 만들어야 돼 하는 것까지의 비전을 갖지 못했거든요. 근데 2018년 1월에 이제 블록체인을 접하고 나서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은 이 미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작년에 좀 이제 일 물러나서 쉬면서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여전히 그러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을 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건 차치하고 전 세계에서 제가 가장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전 회사나 전 프로젝트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또 실패한 부분도 있으니까 거봐라 너 또 잘 못했는데 라고 분도 계시고 그냥 반신반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제 일생의 과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네. 이걸 계속 비전으로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평소에 교수만 해가지고 사업에 대해 이해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진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박사론문 쓴 게 이 거버넌스가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예요. 네. 근데 CEO 역할과 이사회 오너의 생각과 CEO 생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해상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사업하는 게 좋고 회사에 대한 그렇게 했었는데 창업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CEO랑은 항상 단기 목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 목표. 장기 목표가 절대 CEO의 목표가 될 수가 어떤 회사야 되겠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충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고 네.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이 회사에서 네. CEO로서의 의사결정과 네. 정말 회사의 장기 비전과의 이 이해상충 네.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아, 그게 이제 되게 특이한데요. 제가 좀 특이한데 네. 제가 잘하는 게 약간 버티기. 그러니까 결국에 될 거를 될 때까지 버티기가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전 회사에서 대표이사, 그러니까 뭐 소위 뭐 그런 표현을 전 좋아하진 않지만 월급쟁이 사장 할 때도 저는 굉장히 장기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국 소송을 거의 한 7, 80건 했는데요. 첫 번째 소송 결과 6년 걸렸어요. 사실 회사의 대부분이 다 반대했는데 저는 그거 아니면 우리 IP를 지킬 수 없다 생각해서 사실은 제 임기가 3년인데 제가 6년짜리 소송도 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리 잡는데 거의 4년, 5년 걸렸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했고 해서 약간 저는 이렇게 뭔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이런 거는 제 역할이 아니고 기다리는 걸 이제 잘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사실 이번 이제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한 1년 후쯤에 지분이 다 정리되고 나면 제가 이제 일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창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프로덕트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 창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거버넌스 얘기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버넌스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 때 이제 전략 조직 연구에서 거버넌스 했는데 그게 90년도 말만 해도 그때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그래도 좀 잘 나갔으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의 재벌이나 일본의 계열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다. 오너십이라는 게 그래도 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 이런 거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로부터 한 이제 20, 30년 지난 지금은 그냥 미국의 거버넌스가 그냥 이겼잖아요, 다. 전 세계를 평정했고 유럽의 가족 경영 뭐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전 세계 1등부터 10등 회사 중에 대부분이 미국이고 100등까지 하면 더 미국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미 거버넌스는 그냥 글로벌로 게임이 끝났다. 미국식 시스템, 이사회 중심주의 하는 것들이 맞고 그리고 이사회가 그러면 되게 단기적으로 할 것 같지만 사실 미국 회사들이 지금 안 그랬잖아요. 결국 이사회라는 것도 어떤 CEO가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이사들이 믿어주기도 했고 그렇게 온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 17년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믿어준 케이스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지만 그걸 믿어준 케이스라 저는 거버넌스는 미국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우리 회사가 한국에 토대를 두고 있는 상장사긴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미국식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바꿔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가 이 질문을 사실 한 건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CEO로서의 어떤 장기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를 떠났을 때 거기에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핵심 인물이 없어진다 이랬을 때 그 생태계의 미래 장기 비전이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제 질문은. 네, 뭐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맞아요. 그 생태계에 대한 근데 그렇다고 뭐 이제 떠날 거니까 장기적인 걸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고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작한 CEO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뭔가 잘 안 됐을 때는 그럼 그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그 CEO가 정리된다든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바뀔 수도 있으니 장기적인 걸 시작하지 말자라는 건 정말 그러면 이제 되게 단기적인 성과들만 보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훨씬 더 단기적이에요. 사실은 한국 뭐 대표이사들 교체도 굉장히 많고 빠르고 실적이 안 나와도 교체, 실적이 잘 나와도 교체. 뭐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쵸 뭐 팀 쿡이 오너에서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성과가 좋으니까 맞아요. 오래 하잖아요. 한국은 지금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새로운 비전을 갖고 계속 이렇게 앞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과거에 잘했던 거는 더 잘할 거고 미진했던 건 보완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그 상황들이
갖고 있는 비전을 하기에 성숙된 환경인가요? 어, 현재 그, 우리 네. 대표님 입장에서 준비가 된 부분도 있냐라는 질문도 포함될 거고 네. 또 이 사회 환경적으로 뭐 팀적으로 이런 거 다 지금 뭐 현황적으로 가장 뭐 일단은 네. 일단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은 제가 몇 년간 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을 한 게 아니라 저나 저희 팀이 다 했던 일이어서 그 일 하는 것 자체는 준비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굉장히 아까 앞으로 더 크게 네. 한 잘한 점 어떤 거 네.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했던 일 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이전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잘했니 못했냐면 너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평가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그러면 못했던 건 뭐냐면 좀 저희가 그 당시 그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의 상황에서 뭔가 모멘텀, 기세를 잡기 위해서 좀 일을 좀 많이 벌렸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그때 전에 사는 자원도 좀 많았으니까 굉장히 일을 다각도로 많은 걸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집중이 좀 흐트러진 부분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아까 제가 뭐 티켓이나 팬덤이나 다오 얘기했지만 안 할 겁니다. 지금 그냥 게임에 올인할 겁니다. 집중. 네, 뭐 아무리 그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좋은 팀이 있어도 안 할 겁니다. 그냥 게임에만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유저 케이스가 거기는 계속 게임 중심으로 네. 갈 건가요? 네, 게임이 자리 잡을 때까지 딴 건 안 할 겁니다. 저는 어차피 게임이 제일 큰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뭐 시장 환경 때문에 2년 후에 저희가 자리 잡았는데 그때 보니까 티켓도 자리 잡은 회사가 나오고 다오도 자리 잡은 회사가 나오고 팬덤도 자리 잡은 회사가 나오면 그냥 M&A 할 겁니다. 제 신념에 따르면 저희가 이들보다 가치가 훨씬 높을 거기 때문에 그때 인수하면 됩니다. 이거를 같이 한다고 집중을 흐트러지지 않겠다가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고요. 환경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는 이제 뭐 지금 제가 시장을 봤을 때 여전히 그 지배적인 다미넌트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 없습니다. 다들 그만 하고요. 제가 일에서 물러난 게 3월인데 그때 이후로 올해 3월인가요? 올해 그 2024년 3월에 이제 예. 이선으로 후퇴하면서 예. 물러났는데요. 그때 이후로 크게 의미 있는 발전이 없어요. 그 고만고만 다. 그리고 그러면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네, 그럼 네. 새로 하신다면 다른가요? 아니면 뭐 다르게 할 건가요? 아니면 집중해서 할 겁니다. 집중해서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세세적으로는 다 기존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거고요. 네. 예를 들면 뭐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재단도 정식으로 설립할 계획이고요. 그것도 스위스에 이렇게 도망다니는 나라들 말고 네. 스위스에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스위스에 재단이 있어요. 네. 스위스에 추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재단을 네. 1월 내로 설립을 할 생각이고 네.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2월에 이제 토큰을 발행하고 3월에 첫 번째 게임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스피디하게 잘하는 것들 살려서 진행하자라는 게 그럼 거기도 본 플랫폼으로 생각입니다. 할 건가요? 플랫폼입니다. 뭐 SDK 이런 걸 해가지고 맞습니다. 게임들을 올리고 맞습니다. 인더 게임 내 생태계가 될수록 뭐 비전은 같은 걸로 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환경적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특별히 자리 잡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피드 있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미넌트 플랫폼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환경적으로 괜찮고요. 세 번째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거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트럼프. 제도화 될 거고 제도화에 저는 지금 이미 뭔가 자리를 잡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페이먼트 코인 말고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이미 정의가 돼 있으니까 유틸리티 토큰에는 첫 번째는 저는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시장, 그게 게임 시장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크립토 마켓에서 가장 큰 미국에서 약간 제도화 된다면 그건 또 되게 저희한테 탄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했던 일 더 잘하게끔 집중해서 하게끔 준비가 돼 있고 외부 환경도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하루하루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 이제 제가 전 직장을 그만두고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가 시계를 다시 돌려놓는다면 과거로 다시 시점에 보내서 어떤 의사결정을 다시 할 수가 있다면 돌아봤을 때 우리가 다 이런 거 경험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를 돌아봤을 때 특히 미래 하고자 하는 이런 비전에 맞춰 봤을 때 다시 지금 인식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떤 결정을 수정하고 싶은 게 있나요?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없다는 이유는 뭐 자기 생각하면 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잘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 나로 만약에 지금의 나라는 거는 정보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때 나도 그 당시의 정보로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이제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 보면 힘들 때 보면 이제 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뭐 삼성전자 사고 구글 사고 비트코인 사고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우리 공상으로 해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2000년 초반으로 갔을 때 중국이 가장 큰 게임 시장이 될 거야. 중국이 가장 큰 GDP가 1등이 될 거야.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2004년, 5년경에 한국의 모든 게임 회사들이 중국을 진출했습니다. 그 중에 되게 큰 회사 하나는 중국의 1등 게임 포탈, 아워게임이라는 포탈을 1,400억 주고 인수했어요. 근데 중국 시장이 1년이 지나도 안 열렸고 2년이 지나도 안 열려요. 그랬더니 3년째 다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결국이 중국이 큰 시장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2000년 초반에 사람들이 결국 언젠가는 핸드헬드 디바이스를 갖고 다니면서 게임을 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한국의 모바일 게임 회사가 300개가 있었는데 2005년도쯤에 대부분 다 없어졌어요. 사실 게임빌 컴투스 2개만 남았죠. 그러다가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버티는 게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과 게임을 결심했을 때 2018년도에 제가 생각하고는 10년을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가 있고 또 못 버티는 회사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게 제가 보기엔 좀 정해진 미래인데 언제 올 거냐의 문제고 따라서 그것을 버틴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열심히 하면서 내 체력이 닿는 한 우리 회사가 사실은 버틸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면 그 미래가 온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생각은 이제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위믹스 아버지라는 별칭도 있고 뭐 게임계 일론 머스크라는 별칭도 있고 아이고. 이런 여러 별칭이 많던데 저는 이렇게 토큰을 만들고 코인을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게 게임 시나리오든 앞에 말씀한 뭐 팬덤 시나리오든 뭐 어떤 티켓 시나리오든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 블록체인 이런 회사들이 같이 어떤 코인 만들자. 저는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코인도 조달이잖아요. 사업하는 조달. 네. 조달 메커니즘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식도 조달 메커니즘이잖아요. 우리가 회사 만드는 게 약속이거든요. 신용이고 네. 그게 투자한 사람들한테 비전을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 어떤 식으로 답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확성을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가 나와 같이 비전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의 아니게 안유아 코인을 만들었다, 안유아 뭐 만들었다면 본의 아니게 나 처음에 엄청난 비전을 갖고 왔는데 본의 아니게 많은 투자자들한테 어떤 상처나 어떤 뭔가를 상처를 줄 수 있고 어떤 손실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저는 더 앞섰어요. 네. 저는 그런 걸 감당할 그런 게 있을까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네. 결국은 신용이 핵심이거든요. 네. 저는 토큰이든 코인이든 화폐든 주식이든 핵심이 신용이고 우리 인간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이고 결국 기축통화라는 건 신용이 핵심이고 네.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신용을 잃으면 끝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뭐 어떻게 너무 신용을 따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 그런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본의 네. 아니게. 네. 그런 면에서 혹시 그 뭐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무도 모르지만 그 만드는 사람이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냐. 아, 이거 한탕 해 먹어야지. 네. 아니면 뭔가 진정으로 나는 이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상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살아남아야지 하냐는 건 그건 본인밖에 모르겠죠. 그렇죠. 그건 되게 큰 분기점이라는 생각은 그렇죠. 들어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좀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기술적 혁신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서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겪은 큰 기술적 변화라는 거는 산업을 형성하는 기술적 혁신이 산업화되는 큰 변화는 90년도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10년경에 있던 스마트폰 레볼루션 두 개잖아요. 그때 닷컴 버블 때도 그때 창업했던 엄청나게 많은 돈을 펀드레이징에 했던 코인이 아니라 주식회사로 그중에 99%가 망했어요. 하지만 그중에 뭐 일부는 사기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부는 진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회사들인데 안 된 거 1%만 살아남았고 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열심히 하려고 망했던 회사들의 아이디어가 지금 다 또 구현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슨 비행기 티켓을 산다 프라이스 라인이니 뭐 그다음에 커머스는 이제 아마존 하나 커머스도 각종 커머스가 있을 때 다 망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누가 오프라인에서 잘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망하는 아이디어들, 네. 소위 그 당시는 네. 이것들 사기쳤네라고 했던 아이디어들도 사실 기술적 혁신이 산업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레볼루션 초기에 그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서로 너 이거 앱 깔아봤니, 저거 깔아봤니, 이거 해봤니 엄청난 앱들이 매일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걸 매일 우린 테스트를 했죠.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데일리로 본인들이 쓰는 앱을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10개도 안 되고 10개 중에도 대부분 다 네이티브 앱이고요. 네. 그리고 메신저 하나 남았지만 네. 그 메신저에서 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예를 들면 당연히 사기를 치고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지만 기술적 혁신이 산업화되는 과정에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살아남고 어떤 아이디어가 못 살아남는지 사실 몰라요. 그거는 실제로 해보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그리고 뭔가 그 현존의 법이 미비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부터 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약간 부정시하면 사실 기술적 혁신이 산업화되기 어렵습니다. 네. 최근에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기사인데요. 한국의 코인 몇 주 안 되는 코인 사업, 코인 개발자들이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 그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기술적 혁신을 코인으로 투자수 대상으로만 보고 이걸 규제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결국 한국 내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실패하면 나를 사기쳤다고 하니까. 사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도 실패해요. 사업이라는 건 원래 실패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거의 죄를 묻으니까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죄라고 생각하고 너 처음부터 실패할 거 알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기술적 혁신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런 핵심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좀 소통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왜냐면 이게 한국 투자자들이 조금 중국 투자를 좀 비슷하겠지만 사실 투자라는 개념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네.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지금 뭐 네. 돈이 다 그쪽으로 쏘이고 지금 맞습니다. 이런데 혹시 하시는 사업에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많은 역할을 네.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일단은 저희 게임 제작 과정에서 네. 사실 이제 게임 제작이 첫 번째 게임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고요. 시나리오 작업도 거의 초안 같은 경우는 네. 인공지능의 역할이 네.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도 원화도 인공지능이 더 빨리 잘하죠. 그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네.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코딩도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설적으로 그 코딩을 잘하신 선배님 만났는데
그분도 인공지능 써서 코딩하신대요. 그리고 걔가 저하는 그걸로 하고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자기 생각을 읽는데요. 그렇죠. 자기가 뭔가 코딩을 하면 거의 그 다음 다. 패러그래프를 고민하고 있으면 걔가 추천을 해준. 너 이거 하려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거의 그 한 절반 정도 맞는데요. 거의. 자기 생각을 읽는데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해줘가 아니라 네. 이거 다음에 그 다음 뭘 할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면 얘가 너 혹시 이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미 제작 과정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게임 내에서도 네. 이제 아마 GM이라 그래서 게임 마스터라 그래서 게임을 도와주거나 그다음에 게임에서 생긴 문제들 해결해주는 역할들도 사실은 사람보다 얘는 24시간 내내 할 수 있고 또 모든 케이스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페어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대체하는 걸 제가 준비 중에 있고요. 더 나가서 게임 플레이 자체도 사실 인공지능과 같이 하는 그런 식의 시대가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초기 버전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계속 기술이 진화해 가면서 그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메타버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제목은 이렇게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잘 쓰고 싶은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계 입장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쪽을 좀 연구를 좀 더 해서 좀 인사이트 줬으면 좋겠다. 뭐 어드바이스라든지 혹은 네네. 뭐 이런 거 알고 싶은데 아직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실제 현장에서 예. 일을 하고 또 저희가 한 것들의 그 성과도 어찌 보면 되게 빠른 시간들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넓게 보고 길게 보는 걸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또 책이라는 게 잘 모르지만 오래 살아남으려면 사실 되게 멀리 보고 써야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이렇게 멀리 본, 그러니까 미래의 관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이런 건 잘 되고 이런 건 안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더 먼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우리 손상이 하신 네. 말씀이 그러니까 내일 주가 예측이 제일 힘들다. 100년은 너무 쉽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 만약에 다 구현됐다.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의 사고 실험과 상상의 영역이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책이 나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하나만 하세요. 많이 하지 말고요. 예, 예. 지금 네. 아까 뭐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 지금 비아디, 뭐 테슬라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택시가 나오면은 코인이라든지 이게 어떤 코인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결국은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뭐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네, 되게 거창한 질문을 해서 제가 적절한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게임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거의 큰 배경에는 아마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이 됐을 때 운전자들이 사실 시간이 많이 났기 때문에 또 하나고 또 번째는 또 일론 머스크가 XAI라고 AI 회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 AI와 게임을 접목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또 게임이라는 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는 되게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이 토큰이나 코인에 있어서 이게 현실 경제에서 쓰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말도 뭐 틀리진 않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약간 두 단계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것 자체가 현실 경제에 안 쓰이더라도 쓰이는 자기 이코노미. 그러니까 자기 쓸모를 만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 그 토큰 게임이든 이코노미, 예. 뭐 티켓이든 그렇죠. 자기만의 여기는 그래도 내 걸로 쓰여라는 걸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실은 아마 근데 직접 쓰이기보다는 결국 미국에서는 달러가 쓰이고 한국에서는 원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교환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현실에 쓰이는 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라면 CBDC하고 적정한 밸류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 쓰여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코노미에서 쓰이는 토큰이라는 게
적절한 교환 비율로 시장에서 그렇게 교환 비율로 CBDC로 전환된다면 얘는 실제로 현실에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굳이 이걸 꼭 현실 경제에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브릿지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은 어차피 지금 제도화로 강화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코인이나 토큰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현실에서 쓰이는 부분은 고민 안 해도 되고요. 내가 대표하는 이코노미가 있느냐. 요것만 잘해놔도. 그럼요. 예, 그게 브릿지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오늘 굉장히 긴 시간 장 대표님과 제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저는 앞으로 우리 장 대표님이 하는 이런 비전들이 잘 돼서 성공적인 이 모델로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함께 그린 이런 세상이 한국에서 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좀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라는 입장에서 이 토큰 이코노미 바라볼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또 이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대표님이 보시다가 답할 수도 있고 제가 답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많이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안경투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